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김경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땡큐 아니고요. 하이도 아니고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감정부터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배가 고플 때 스트레스 받아요?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들 때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자, 질문 한 가지 더. 스트레스 반대에 있는 단어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행복감, 즐거움, 신남, 감사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시죠. 행복이라는 주제는요, 인류 사상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주제가 바로 행복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 반대에 있는 감정 행복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행복 이런 것들을 종이를 나누어 드리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리죠. 만약에 그린다고 하더라도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내렸을 때 100장의 그림은 모두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감정은요,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의 감정이든 추상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되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즐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가지고 또 내가 오버해서 먹었네, 배가 부르면 또 힘들어, 또 짜증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은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드라이버 진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진단 도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를 잡아라. 제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5가지는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타이비 칼러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이상하다. 나는 이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데 저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웃고 있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마다 내가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상황과 포인트는 모두 다 다르다. 자, 이분은요, 어떤 분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고문이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나를 스트레스 받는 이 유형, 드라이버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요,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드라이버 카드입니다. 왜요?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마 불특정 다수를 대해야 하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이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긍정의 상황이 돼요. 왜? 스트레스는 보통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요, 어떻게도 활용할 수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요.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은 딱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5가지 유형,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유형을 딱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 여기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이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가지 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라고 해요. 강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반드시 도전해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청결해야 돼? 반드시 정직해야 돼? 뭐 정말 많죠. 5가지 유형 안에서 내가 지금 떠올렸던 그 상황과 단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두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 타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스트레스 유형은 강해져야 해. 네 번째는 열심히 해야 해. 다섯 번째는 서둘러야 해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완벽해야 해. 우리가 일을 할 때 완벽한 사람은 믿고 일을 맡기죠. 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상황에서, 일터에서는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직원한테 맡기면 되지. 엄청 잘해. 라는 평판을 받아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같은 평판일 수도 있고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노력도 하겠죠. 내 기준 자체가 남들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요, 내 이 잣대, 높은 기준의 잣대를 나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한다? 타인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있어서 내가 부드러운 말투가 많이 나갈까요? 아니면 보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조금은 직설적이고 조금은 두르지 않는 그런 화법을 많이 쓸까요? 그렇죠. 직선적인 화법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 스트레스 유형만 알아도, 나의 행동 유형만 알아도 무엇을 찾아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소통법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더 하면 될 텐데 자기를 푸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꼼꼼하고요. 일 처리도 잘합니다. 듬직하고 신뢰가 있지만 스트레스 요인을 좀 짚고 가볼게요. 어떨 때? 완벽하지 않을 때, 내가 일이 100%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장님은 괜찮다라고 해요. 야, 너 충분히 잘했어. 야, 너무 잘했다. 타인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칭찬을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게 100인데 90%, 80%밖에 못했으면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좀처럼 나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면의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추진 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플랜 B까지도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고요. 그 다음에 남들은 돌다리를 그냥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도라면 완벽해야 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돌다리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 동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역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완벽해야 해라는 성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저 사람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두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머 반가워 너무 오랜만이야 해도 되는데 기쁘게 해야 하잖아요. 어머머머머 못 알아보겠어. 조금 더 오버해서. 물건을 계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25만 원만 내. 이런 분들 계시죠? 250만 원 보내면 돼.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 이렇게 항상 분위기를 업시키고 즐거운 분들도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요인인 거예요. 뭐?
타인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쵸, 때로는 진중한 면도 있고 깊은 면도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 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주목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기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냥 네가 되는지 물어봤잖아. 거절을 못하거든요. 왜 기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수긍을 하고 도와줬는데 꼭 그들이 원한 게 아니래. 좋은 얘기를 못 듣네? 그러면 이분들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겠죠. 이분들은 조직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를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요인은 내가 너무 행복만 찾다 보니까 성과가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들을 탓할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거 과하구나. 나 지금 반드시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고 나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으로 써야지. 캐치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강해져야 해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고민이 생겼을 때 막 털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고민을 남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분들도 있죠. 강해져야 돼. 표정으로도 드러내지 않고요. 말로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참고 견뎌야 돼. 묵묵히 해내야 돼. 책임감과 그 성실함이 그 누구보다 맥스에 달한 사람들이 바로 강해져야 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해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위기나 뭐 이런 돌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스트레스냐? 타인들은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나의 평가가 너무 나약하게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데, 내가 털어놓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2배로 서로 나누는 게 될까봐, 나누는 게 아니고 더 불어나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털어놓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조금 털어놔도 되는구나, 표현을 조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조금 털어놔도 되고 힘든 부분을 상담해도 된다라는 그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을 할 때요,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유형은요, 조금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호기심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많고요. 옆에 가게를 보니까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 우리도 빨리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해. 옆에 보니까요, 와, 유니폼을 새로 맞췄어. 우리도 빨리 유니폼을 만들어야 돼. 보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가게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갔을 때는 에너지가 새로 시작할 때만 피크에 달합니다. 야, 옆에 가게 뭐 했어 할 때 의욕이 불타오르고,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욕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야 해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 이러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해요. 언제나 새로운 거를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바쁘게 막 움직이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운동도 새롭게 시작했고요. 자격증 따는 것도 새롭게 시작했고요. 뭐 취미 활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출석률은 다 100%가 아니에요. 제가 관찰한 결과 똑같아요. 뭐?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에너지가 고조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결제할 때만 의욕에 불타요.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거 많고 노력한 게 많은데 왜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왜 표면적으로 결과가 안 나올까? 한번 돌아보신다면 내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구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려놨구나. 나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손을 댔구나 하는 거를 캐치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둘러야 해. 너무 간단해요. 서둘러야 해는. 뭘 해도 바쁜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쫓겨요. 우리 막 9시 땡 되면 뭐 반드시 해야 되고 9시 10분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내 은행 갔다 와야 되는데 30분 안에 갔다 와야 되고 바쁘다 바빠 빨리를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무엇이든 미리미리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빨리 해치우고 말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뭘까요? 실수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항상 빨리를 외치다 보니까 일을 쳐내는 속도는 빠른데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도 조금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성급한 처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급한 이 강박의 행동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아니면 내가 뭔가 대처하는 그 내용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야 해. 라고 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니까 나의 특징도 나오고요. 성향도 나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나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나왔습니다.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네. 저는 2번째에 해당해요.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해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내 걸 좀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면 이 순간이구나 알아차리실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제가 드릴게요. 스트레스 처방전으로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만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한 번, 2번. 그래, 나 이거 강해져야 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익숙함을 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화면 속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기 코끼리가 다리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죠. 이렇게 묶인 채로 성장을 하게 되는 아기 코끼리는요, 힘이 굉장히 약한 아기 시절부터 다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옆쪽에 보면 굉장히 성인 코끼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큰 코끼리가 되었을 때는 사실 헛기침 한 번만 세게 팍 해도 이 나뭇가지가 퐁 하고 뽑힐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가 묶여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익숙한 모습을 조금 깨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함께 더해진다면 이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